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목요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많은 주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가는 그에 비하면 또 오르지를 못했던 상황이고요. 또 FOMC 의사록이 간밤에는 공개가 됐습니다. 연준이 상당 기간 동안 자산 매입을 하고 경기가 좋아지려고 하면 시간이 꽤 필요하다. 지금의 완화 정책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미국 주가도 또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S&P 500은 최고치를 가긴 했는데요. 조금 오른 수준이고 나스닥은 또 조금 밀린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시장은 알고 있었다는 거겠죠. 네, 그 정도 재료들은 좋은 뉴스이긴 하나 알고 있다. 다음 또 좋은 호재가 뉴스가 뭔가 이 시장은 기다리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데요. 분위기 자체는 위쪽으로 많이 좀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유럽 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희귀혈전 관련 가능성이 있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온 것들이 백신이라든지 어제 보면 또 이제 코로나 관련주, 키트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좀 올랐는데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조금 속도는 준 것 같지만 분위기는 많이 좋아진 시장인데요. 어떤 주식을 사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시장 전략 세웁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 오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공개된 3월 FOMC 의사록 이야기 좀 해주세요. 먼저. 네, 일단 FOMC 의사록에는 별건 없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사실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는 올라갔고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연준은 한동안 금리나 그다음에 채권 매입 이런 거 줄이지 않겠다, 테이퍼링 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측보다는 관찰된 결과에 기반해서 결정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곧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데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야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거고요. 고용이 좋아져야 실제로 금리를 올릴 건데 고용이 지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연준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사실 크게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시장에 다 알고 있었던 내용 FOMC 의사록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뉴스이긴 하나 확인 정도 과정이었다는 거고요. 그래도 미국의 10년물 기준으로 금리는 이제 더 이상은 좀 안 오르는 것 같아요. 1.6%대로 내려왔습니다. 네, 어제 그냥 약간 올랐는데 네. 약간 오르긴 했는데 좀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네. 세금을 올려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금리에는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줬고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안이 쉽게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회를 가야 되니까요. 예. 그렇죠. 지금 공화당에서는 6,150억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네. 제시한 거의 3분의 1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여기에다 이제 법인세율도 조금 낮춰라. 법인세율을 지금 28%로 올리겠다라는 네.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협상을 좀 하겠다는 의지를 또 좀 내비쳤잖아요, 간밤에.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바이든 생각대로 안 될 수 있다라는 네. 거냐면 민주당은 예산 조정권을 이제 활용해서라도 강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상원에서는 50대 50입니다. 민주당, 공화당 50대 50이면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합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데 이게 예산 조정권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도 법인세를 이렇게 인상하는 게 부담이 있네. 이게 본인의 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맨친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스트버지니아를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석탄이 주 수입의 60%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석탄 사용 못하게 지금 친환경
때문에 석탄 사용 못하게 하고 네. 여기 법인세까지 올린다? 그러면 그쪽의 상원 의원은 표를 못 받을 표가 달아나는 그렇죠. 일이군요. 달아날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50대 50이니까 한 표만 공화당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통과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조 9천억 달러는 이미 이거 8년 동안 쓸 건데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돼버린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 그러면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시장 수급 이야기하겠습니다. 3월 말부터 분위기가 좀 좋아진 거에 1등 공신은 뭐니 해도 외국인입니다. 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이 또 목요일 이달 한 달에 한 번 있는 또 만기일이긴 해서 만기일 이후의 변화 이걸 좀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연속성 좀 있다고 보세요, 차장님? 네. 일단은 이제 달러가 좀 떨어지고 있고요. 달러 네.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고 워낙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이 매수하기에는 조금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원화가 강세면 외국인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는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4월 16일이면 삼성전자의 배당이 발표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배당하면요. 외국인들이 그 배당 받아서 본국으로 좀 가져가겠죠. 송금합니다. 그렇죠. 제출돼야 하면 참 좋겠지만 네. 송금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원화 약세로 전환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걱정되긴 한데 일단은 두고 봐야죠. 뭐 경기가 더 중요하니까 미국의 달러 약세로 인해서 그리고 최근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문제 있잖아요. 네.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유럽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미국은 경기가 엄청 좋은데 미국은 뭐 1조 9천억 달러 인프라 투자도 한다라고 하지 백신 접종률도 굉장히 높아서 경기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반대로 유럽은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경제 봉쇄가 뭐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달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고 유로화가 굉장히 약세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오른 달러를 팔고 많이 하락한 유로화, 이 쇼커버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달러 약세가 조금 더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수급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뭘 사는지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4월 첫 거래일부터 어제까지 삼성전자를 1조 2천억 샀습니다.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쓸어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종목들을 보면 뭐 카카오, SK텔레콤, 셀트리온, 기아, 현대차, 네이버, NC소프트, 신한주주 이런 거 샀는데 자동차와 반도체를 많이 샀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 괜찮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많이 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뭐 현대차, 기아 이 두 종목이 최근에 조금 조정을 뭐 받는 듯 싶다가 주가가 많이 좀 빠지고 나니까 또 밑에서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지수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과 함께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될 수 있어 보이고요. 여기다가 성장주들을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들. 그러면 자동차, 반도체와 함께 성장주들, 지금 뭐 미국도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하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은 확연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제가 기억으로는 4월 9일이죠. 내일 또 연기금이 지난번에 한번 밀어놨던 그 기금운용위원회를 다시 이달에 좀 재보궐선거 끝나고 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제가 4월 9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까지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금융주 흐름들은 금리가 이제 오르는 것을 사실 기정사실화하니까요. 금융주들은, 은행주들은 사실 쉬는 듯하면서 많이 올랐는데 증권주들이 그동안 사실 못 가다가요.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물론 뭐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두나무 상장 이것 때문에 그렇지만 중소형사들이 보면 또 강한 흐름들을 나타냅니다. 증권주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건데 네. 1분기 실적 좋습니다. 전망치도 대폭 상향됐고요. 그래서 그런데 주가는 안 오르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3분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작년과 비교해서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그렇죠. 많이 예. 좀 줄어들고 있어서 1월, 그러니까 지금 4월 거래대금이 4월 평균 어제까지 거래대금이 하루에 13조였는데 13조 7천억 정도 되는데 1분기는 20조를 넘었습니다. 1분기 때는 평균 거래대금이 20조였어요. 그러면 지금 뭐 사실 주식이라는 건 이제 미래 가치를 좀 땡겨와서 먼저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작년에 또 워낙 좋았고 동학개미 운동 막 이러면서 작년에 워낙 좋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스라는 답이 나오면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횡보나 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작년보다 더 좋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사실 주식에 많이 몰렸었던 자금들이 뭐 비트코인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좀 분산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개인 비중이 좀 높은 증권사들, 뭐 키움 같은 증권사들이 좀 주가가 많이 좀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이 올랐다라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거든요. 그러면 증권주보다는 금융업종에 내가 금리 상승의 수혜를 보고 싶다? 그러면 보험이라든지 은행업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뭐 같은 금융업종 내에서도 증권주 지금 작년 6월부터 상승률을 보면 파란색이 이제 증권업종 상승이고요. 빨간색이 은행업종 상승인데 최근에 은행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뭐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다 뭐 신고가이긴 한데 어제는 뭐 우리금융지주가 막 5% 이상 급등하면서 오르긴 했는데 연간으로 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차이가 있어요. 증권업이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위에 많이 오른 게 은행이 네. 아니고 증권이라고요? 증권업입니다. 파란색이 기록으로 증권업이고 보니까. 빨간색이 은행업인데 내가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의 이제 금융주를 채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증권업보다는 은행업을 조금 뭐 은행업도 사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죠. 그런데 뭐 어제 옵티머스 100% 판결해라. 뭐 그런 거 이제 다 떨어낸 거죠. 어차피 충당금 다 가지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은행업이 조금 더 싸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증권주 얘기했는데 답은 은행주로 끝났네요. 사실은 개인들이 많이 쓰시는 키움증권이 증권사 가운데 대장주 역할인데요. 이제 차장님 계신 한국금융지주, 네. 한국금융지 실적이 좋고요. 키움이 그동안 사실 물량 부담,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조금 이게 삐끗하면서 증권주가 좀 훼손받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요. 같이 오르면 좋죠, 뭐. 예. 아리아나 그란데를 품은 빅히트, 곧 이제 하이브로 이름을 바꿀. 빅히트가 상당히 이제 밸류에 대한 걱정 논란이 있는데 상당히 좀 이 엔터주 가운데서 독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는 뭐 상장하고 나서 야 이거 괜히 뭐 IPO 청약 따라갔다가 네. 엄청 보유하고 개인들이 계셨던 분들은 고생하셨죠. 네, 엄청 혼쭐이 나셨는데 최근에는 엄청 좋으시겠어요. 주가가 정말 하루하루 막 급등하고 있는. 얼마 전에는 뭐 메타버스 관련주다라고 해서 주가가 막 오르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M&A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 오르는 것보다는 진짜 이렇게 뭔가 실물이 있는 걸로 오르는 게 저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투자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글로벌 레이블로 변신, M&A를 통해서 글로벌 레이블로 지금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물론 이제 빅히트가 국내에서만 잘하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방탄이라는 BT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는데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뭐 이런 이제 되게 잘 나가는 북미 아티스트를 가지고 있는 이 레이블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타카 홀딩스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서 뭐 빅히트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늘린 거죠. 지금은 BTS뿐만이 아니라 BTS만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뭐 본인들은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BTS의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데 BTS 군대 가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걱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이제 확장하면서 M&A를 통해서 확장하면서 BTS의 부담을 조금 덜어줬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이런 레이블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북미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북미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물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근데 성장주를 밸류에이션, PER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되나요? 굉장히 놓치기 쉽거든요. 놓칠 수 있다.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거는 대단한 예인데 예전에 아마존은 얘들 적자나는 기업이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성장주 투자자와 가치주 투자자는 좀 다른 영역이라서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중립적으로 본다. 성장주도 좋고 가치주도 좋다라고 본다면 성장주를 PER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서 못 산다? 이거는 조금 뭐 맞지 않는 투자 방식이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적절한 아무나 이런 그 레이블을 인수할 수는 없거든요. 돈이 있다라고 해서 인수할 수 그렇죠. 없는데 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한다면 인정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시장에서도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네요. 네. 긍정적이죠. 다만 이 주가가 단기에 좀 올라오는 게 부담인데 부담을 성장주로서 이길 수 있다는 시각이셨고요.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의 실적 발표 포문이 열렸는데 이제 이후에 나올 실적들도 주목을 해야죠. 실적 장세, 대응 전략, 관심 종목 말씀해 주십시오. 실적은 엄청 좋을 거라고 지금 1분기 실적 엄청 좋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걱정을 했었던 건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었어요. 실적이 엄청 좋을 건데 삼성전자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오스틴 공장 이제 좀 멈췄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뭐 1분기 실적 걱정 없고 LG전자 엄청 이거는 이게 뭐 좋다라고 끝날 정도가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 27% 거의 30% 가까이 실적이 더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굉장히 지금 긍정적이다. 근데 주가는 좀 빠졌죠. 근데 뭐 예상했었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기관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영향이 있었는데 사실 길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분명히 10조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서는 반도체가 나쁠 것들 다 지나갔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실적 계속 좋아질 거고 뭐 LG전자도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어제 주가를 보면 이익 전망치가 많이 개선되는 업종들이 오히려 실적이 좋은 실적 발표한 종목보다는 얘들 실적 좋을 거예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철강이라든지 화 이런 쪽이 좋았는데 물론 이제 실적 발표하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떨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롱텀으로 보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4월 시장 이제 3월 말에는 4월 시장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보면 분위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요. 반도체, 자동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1월 달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11월 달에 2020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외국인들이 자동차와 반도체를 이끌어가면서 3,200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1분기 어닝 시즌에 같이 함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 실적 좋은 또 경기 민감주 함께 보시면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시장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박재영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